안녕하세요. 대담한 사람들의 강민지입니다. 요즘 개성 넘치는 책방들이 참 많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는 책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무려 25년째 한 자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책방이 있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이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 책방지기 김영수 씨와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책이 정말 많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어떻게 25년째 운영하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어떤 책방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현재는 이제 마을 책방입니다. 근데 처음 1997년도에 시작할 당시는 97년도에 예. 저랑 동갑이네요. 아, 그래요? 네. 어. 와. 예. 근데 그때는 어린이 전문 서점으로 출발했어요. 어린이 책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좋은 어린이 책, 그러니까 단행본 책들이 별로 부산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자 전시 판매하고자 만든 책방이죠. 하면서 이제 좋은 책을 전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좋은 책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기준이 궁금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책이라고 하면 물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걸 알리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럼 완전히 어린이들을 위한 서점인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어린이를 위한 서점으로 했는데 점차 이제 청소년. 왜냐면 처음 우리 책방에 왔던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함에 따라서 청소년 책들도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책으로 이렇게 쭉 되다가 또 그 아이들이 또 성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인문학에 관련되는 어떤 여러 가지 책들도 같이 갖추면서 또 학부모들도 같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전 가족이, 온 가족이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구성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해서 마을 책방이 된 거죠. 예. 네, 좋은 책을 가져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뭐 교육학과를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 좋은 책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딱 뭐 두 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안 좋은 책은 어린이 낳아보는 책은 조금 안 좋은 책으로 일단 구분해요. 근데 어린이도 보는 책, 또 어른이 봐도 감동을 주는 책, 그런 책들은 이제 좋은 책으로 분류하고요. 그리고 주로 아이들에게 좋은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데는 책 읽어주기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책을 읽어줄 때 부모가 재밌어야 되잖아요. 읽어주는 사람이. 맞습니다. 예. 근데 읽어주는 사람이 재미없으면 그냥 근성을 읽어주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목적성을 가지고 읽어주게 되잖아요. 그냥 읽어줘야지, 빨리 재워야지 약간 이런 느낌.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읽어주는 사람도 재미가 없고 그게 바로 아이한테 전수돼요. 아이들은 책 읽는 거는 재미없는 거구나. 내한테 스트레스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아이들이 책을 멀리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좋은 책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른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책을 좋은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린이 도서와 함께 하셨잖아요. 예. 예전에 인기 많았던 책과 요즘 인기 많았던 책 이렇게 변화도 느껴지시겠어요? 지금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AI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이런 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맞게 이렇게 책들이 변해 가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일 크게 보는 거는 스테디셀러입니다. 옛날부터 이게 고전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책들이 꾸준하게 좋아요. 고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든다면은 그림책에 보면 강아지 똥? 아, 강아지 똥. 예, 네, 강아지 똥. 아직도 인기가 많군요. 예, 지금도 인기가 있죠. 예, 그리고 뭐 동화로 본다면 며칠 전에 우리가 김중미 작가라고 작가 만남을 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좋아하는 책이에요. 책이잖아요. 네.
그 책도 지금까지도 재밌게 읽히잖아요. 신기하네요.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인데 아직까지 인기가 많다는 게. 예, 그런 책들이 사실 좋은 책들이에요. 예. 근데 그런 책들은 이제 스테디셀러를 해가지고 계속되고, 우리 서점의 그 서가에 가보면 이제 그런 책들이 계속 꽂혀 있고요. 그 책으로 아이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어요. 요즘 아기들은 어떤 책 좋아해요? 제 주변에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 연령대별로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기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일 추천을 많이,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쿵이라는 책을. 사과가 쿵. 예. 그죠? 혹시 본 적 있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거는 이제 좀 진짜 뭐 한 7, 8개월 정도 돼서도 봐도 됩니다. 예. 근데 이 책은 이제 그 사과가 나오고 동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과 쿵이잖아요. 그래서 사과, 이거 책을 탁 놓으면서 사과가 쿵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져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의성어 태가 나와요. 사각사각사각, 야금야금. 소리 위주로 나오는군요. 예. 그런 책들은 주로 이제 그 영아 시기에 좀 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조금 그 영아와 그 유아 사이에 보면은 좀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그 파리를 삼킨 할머니가 있었는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앞에 말이 나오고 또 반복되어 나오고, 그래서 말이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어 나오면서 아이들이 이제 말에 대한 그 유의를 즐기는 운율을 느낄 수 있겠군요. 예, 예. 네. 그럼 초등학교 저학년들에게는 어떤 책이 좋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그 보리타작하는 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가 그 둘째가 1996년도 태어나거든요. 걔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보리타작이니까 시골에서 보리를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보리타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한테 그 책을 읽어주는 순간 그 책에서 보리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시골에서 아이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거기에서 뭐죠, 장소와 시간대는 다르지만 그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책인 거예요. 아, 지금 아이들은 이런 시대에 사니까 옛날 걸 읽어주면 모를 거야 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근데 그 어떤 시대에 나온 책이든 그 시대의 아이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 아픔과 궁금증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대로 읽어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책이 계속 명작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제가 추천할 만한 책이죠. 작가와의 만남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나 봐요. 예, 예. 우리 책방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이들하고 이렇게 책을 읽다가 그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은 이제 그 작가를 초빙을 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과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의 부모들 작가 만남도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제 뭐 지금 생활 연극도 있고요. 아, 연극도 하세요? 예, 예. 요번에 작년까지 아주 14작품을 했거든요. 했는데 사실은 이제 연극 같은 경우는 종합예술이잖아요. 근데 그 소재를 동화로 해요. 그 배우들은 저기 시민들이에요. 유아부터 60대까지. 그 제일 처음에는 못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연습을 한 2, 3개월 하거든요. 무대에 올라오면 다 잘해요. 굉장히 그 인기가 많고요. 예, 뭐 어떤 경우는 좀 코로나 이전에는 이 공간이 좀 그렇게 넓진 않잖아요. 관객이 1회에 200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무대가 밀려요, 무대가. 그다음에 또 이제 프로그램 중에 좀 그 인상에 남는 거는 지금도 이제 물론 하고 있는데, 한반 나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반 나들이요? 예, 한반 아이들이 오는 서점 나들이에요. 학교의 한반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그 책방들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동네 책방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요즘 인터넷으로 워낙 많이 시키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데 책방 처음이에요. 오. 고학년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일단 하잖아요. 하면은 아이들이
일단 책방에 와서 이 책방의 분위기라든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부모를 모시고 와요. 한 번 더 오는군요. 예. 아이가 가자 하는 곳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도 책이잖아요. 책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책도 고르기도 하고, 여기 책사랑방에 와서 책을 뽑다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여기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회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너무, 그걸 볼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아니 정말 아이를 좋아하시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데 이 어린이를 위한 서점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수원에서 이제 그 우리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태어났는데 첫째가 첫째가 이제 태어나는- 네. 91년도에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태어나 조금 이제 두세 살 되니까 이제 책에 대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 책이 뭐냐면 누가 내 머리에 똥 싸서 라는 책 기억나죠? 알죠. 예, 그 책을 처음 딱 만났는데 와, 아이들 읽어주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고 운율이라든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든지 이것들이 아이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이 진짜 잘 찾았다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책 사랑방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실 하나를 사랑방으로 만들어요. 지금 여기가 지금 책 사랑방이잖아요. 이거의 전신이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마을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을 읽어주고 무료로 빌려갈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했었어요. 부산에는 이제 어린이 전문 서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수원에서는 누군가 했잖아요. 근데 부산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데 아무도 안 하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저게 서점은 내가 할게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점을 97년도 말에 만들게 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책방 운영하시면서 정말 다양한 시도들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의 계획 있으세요? 여기가 보면 전체 그 구성이 1층부터 5층까지 거의 그 문화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소극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소극장. 그래서 우리 지금 생활 연극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북 콘서트도 하고 있지만 그림 전시도 하고 있지만 그거를 그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과 좀 더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저기 도서관, 마을 도서관 이런 것들을 요 인근에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좀 운영하고 싶었던 그런 사실 욕심이 있었죠. 이제 그거를 일단 뭐 생각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얘기 들으면서 이 책방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이 같이 와도 배울 게 참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시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소극장 이루어지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